자,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살짝 말씀드릴게요. 요새 ELS, ELB 누가 합니까?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, 부자들은요, 그 부자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. 고객들은요, 실제로 이제 PB들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확정금리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해요. 확정금리, 뭐 성과에 대한 뭐 변동성도 괜찮겠지만 확정금리. 근데 확정금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3%, 4%는 확정금리에 대한 그 어떤 큰 뭐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보통 5% 넘어가는 수준에서 은행 금리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에서 확정금리에 대한 니즈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, 자,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ELS와 ELB를 어떻게 투자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보통 ELS는 몰빵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에는 거의 안 계십니다. 홍콩 ELS가 상환이 안 되면서 최근에 큰 손실을 보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ELS는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. 자, ELB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해지에 대한 페널티 좀 부분입니다.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만약에 1년이 넘어가면, 보통은 우리 은행가도 1년 하시기 때문에 1년은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시고, 만약에 그 만기 기간이 2년, 3년 돼버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없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상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상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, 6개월 혹은 1년 안에 상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야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거고, 그럼 정기예금 대신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ELB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어떤 조건이길래 그러냐 보시면, ELB는 이번에 3가지나 나왔습니다. 진짜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져요. 최근에 ELB가 예전에는 아예 안 나오거나 뭐 2달 만에 하나씩 나오거나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ELB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. 최소 금리가 5%에서 많게는 10.3까지입니다. 7.3도 있고요. 삼성전자와 S&P를 조건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만기도 3개월, 1년,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조건들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청약 기간도 3일이나 남아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ELS랑 비교를 해볼게요. 왜냐면 지금 아까 최대금리가 10.3, 최소금리가 5%, 7.3% 이렇게 있는데, 자, 요거는 ELS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ELS는 2등급의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, 위험한데도 금리가 7.9, 8.3, 뭐 9, 요 정도입니다. 물론 가면 갈수록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 있긴 하지만 조건들이 엄청 빡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ELS는 굳이 지금 시장이 고점 부근에 있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.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은 맞거든요. 금리가 더 높고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건 맞지만, 시장이 고점에서 있는데 ELS를 한다? 미친 짓입니다. 절대 하지 마시고요. ELB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제가 보시면은요, 한투 ELB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얼마나 키움증권 ELB가 조건이 좋으냐면, 하나만 딱 비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 ELB 한투 거에서 2개 나왔었을 때 6.4% 그리고 4%였습니다. 일단 금리가 1%가 높아요. 키움이 한투에 대비해서 결코 뒤처지는 증권사가 아니거든요. 물론 여러 가지 자본 규모나 뭐 IB나 여러 가지 그 사이즈,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한투가 클 수 있겠지만, 리테일에 있어서는 절대 키움이 뒤처지는 증권사가 아닙니다.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ELB도 1%가 적고요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5%가 빠져요. 6.4%거든요. 요거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얘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%만 빠져도 7.3입니다.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? 5%가 빠지면 6.4거든요. 3%가 빠지면 7.3입니다. 키움이 월등히 조건이 좋다라는 겁니다. 월등히도 아니고 그냥 다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만기는 1년이고요. 금리는 7.3%입니다. 금리가 엄청 높아요. 다운터치형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원금 보장입니다. 여기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는데, 보시면 되게 내용들이 생각보다 파격적입니다. 다운터치형은요, 하락장에 투자하는 겁니다. 기초자산이 일정 구간을 터치할 때 수익을 얻는 거죠. 자, 왜 이게 매력적이냐면요, 시장이 지금 고점입니다. 그리고 금리 인하가 거의 99.999999%입니다. 금리 인하 할 거고,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겠지만,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나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해왔었고, 그 물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나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10번, 5번, 뭐 20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기대 심리가 생기겠죠.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니까 나는
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나도 부담이 없으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할 거야. 즉 무슨 말이냐? 앞으로 다시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FOMC나 이런 성명서에 대한 문구들은 금리 인하 신중하겠다라는 거 계속 나올 거예요. 무조건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나? 하면서 계속 혼돈스러울 거죠. 혼돈스럽고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제 생각에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겁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절대 이럴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냐면은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. 시장은 또 고점이고 이런 멘트는 우리가 기대하는 멘트는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 해서 하락장에 투자하는 거. 주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하락장에 이 배리어가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입니다. 그리고 1, 2%도 아니고요. 7.3이나 주는 거예요. 자, 보시면 50억 원이고요. 만기 그 청약 기간은 8월 29일까지입니다. 자, 만기 1년 체크하시고요. 이 한투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. 이건 한투, 트루는 한투고요. 여기는 키움인데요. 자, 보시면 3% 하락했을 때 7.3 주는 거랑 5%나 빠져야 6.4밖에 안 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. 제가 요거를 혹시나 함정이 있나라고 다 꼼꼼히 봤거든요. 투자 설명서까지 다 봤는데 뭐 없습니다. 차이점이 없어요. 그냥 한투가 키움이 좋은 겁니다. 그냥 키움이 좋은 거예요. 이거는 사실 안 하면 바보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진짜 메리트가 있어요.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?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더 극대화됩니다.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더 좋은 이유는 보시면 자 3%만 하락해도 7%를 줍니다.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3%만 하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물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나는 하락도 걱정되다 보니까 3%만 빠져도 7%를 준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주식은 계속 오르면 좋은 거죠. 그리고 얘도 만약에 상환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. 왜냐면 원금을 주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올라가고 주식이 만약에 3% 이상으로 빠져도 3% 이하로 빠져도 5%, 7% 빠지더라도 나는 7.3%나 줍니다.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7.3%가 빠져도 7.3%가 본전이라는 거예요. 엄청 좋죠.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더 좋고요. 주식을 안 보유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영원이 되면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 최소한 1년 동안에 7.3% 이상 빠지지 않을 거를 고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제피 같은 걸 추천을 드렸고요. 슈더나 제피 이런 거. 미국 주식 혹시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. 어쨌든 여기 보시면 조건들은 일단 총 4번입니다. 1차부터 4차까지 1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조건들을 체크를 할 거고요. 조건 하나에 3%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자를 7.3%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. 단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. 정말 단 하나의 약점. 진짜 단 하나의 약점. 뭐 보시면 중도 상환 때 있습니다. 중도 상환. 보통 한투 거는요. 중도 상환할 때 2% 금리를 줬거든요. 2% 금리. 물론 이제 1할 계산해서 2% 금리를 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에요. 그래서 95% 이상의 가격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중도 환매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급할 경우에는 90% 이상, 95% 이상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. 보통 한 5% 정도 손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도 환매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. 나머지 두 개 나머지 두 개 ELB 보겠습니다. 나머지 삼성전자와 S&P인데요. 둘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ISA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이제 요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ISA는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12월 전까지 조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더 경쟁이 가속화될 겁니다. 만약에 아직까지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안에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조건이 되게 좋으면 그때 타시면 돼요. 근데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서 신규로 가입하면 돈을 더 많이 주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. 자, 하나 마지막으로 또 볼까요? 요겁니다. 연 10.3% 주는 거가 있어요. 약간은 7.3에 3% 하락하면 주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보시면 얘는 7%가 빠지면 더 큰 수익을 준다라는 거예요. 제가 비교를 여기 두 개 해놨어요. 빨간색으로만 된 게 다른 거거든요. 7.3%. 그러니까 S&P가 3% 이상 빠지면 7.3? 아니면 7% 이하하면 10.3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는 해요. 7345가요. 근데 그만큼 더 손실을 보다기보다는 더 수익을 실현해낼 가능성이 낮은 거죠. 그러니까 리스크가 뭐 크게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. 저는
불안한 10.3보다 확 좀 더 가능성이 높은 7.3이 나을 것 같습니다. 본인들의 성향인 거지만 내가 만약 좀 더 공격적인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마이너스 3%만 빠져도 7.3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번 키움 ELB는 734던 735던 간에 꼭 선택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